생각의 부자가 세상을 이끈다. 제2장 카네기를 성공으로 이끈 6단계의 비결에 대해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예, 모든 성취의 출발점,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예,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에드윈 C. 반스가 화물 기차를 타고 뉴저지주의 오렌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겉모습은 비록 불황아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각만큼은 왕처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토마스 에디슨의 사무실을 향해 기찻길을 따라 걸으며 머릿속으로 분주히 생각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에디슨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한 그는 발명한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불타는 염원을 실현시킬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반스의 이러한 욕망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예리하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며 그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한 갈망이었다. 그의 이러한 갈망은 에디슨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꿈꿔왔던 것으로 그의 뇌리를 상당 기간 지배해 왔었다. 물론 그런 욕망이 처음 그에게 생겨났을 때는 아마도 단순한 소망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에디슨을 찾아왔을 무렵에는 더 이상 소망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렇게 에디슨과 첫 대면을 한 후 몇 년이 더 지난 뒤 그는 에디슨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일생일대에 꾸미던 욕망을 실현하여 이제 에디슨의 당당한 사업 파트너로서 그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성공자의 대열에 올라선 반스를 보고 사람들은 운이 좋아 성공했다며 그런 행운을 주게 된 것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반스의 성공의 겉모습만 바라볼 뿐 그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한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반스의 성공 원인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뒤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총동원하여 목표 달성을 향해 매진한 데 있다. 반스가 에디슨을 만난 그 즉시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랜 염원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만족해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5년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했건만 5년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했건만 그의 꿈은 여전히 까마득히 멀게만 보였다. 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나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반스 이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에디슨의 별 볼 일 없는 말단 종업원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간 반드시 에디슨의 당당한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미래의 꿈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반스의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갈망이 얼마나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반스가 자신의 오랜 염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강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더불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포기하는 배수진을 쳤다. 또한 자신의 갈망이 일생일대의 유일무이한 삶의 목표로 정착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자신의 소망대로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에디슨을 찾아 오렌지로 향할 때 반스는 에디슨에게 잘 보여 일자리 하나를 얻어야지 하는 약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에디슨을 만나면 자신이 장차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될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겠다고 하는 당찬 결심하에 길을 나선 것이다. 또한 거기서 몇 개월 일하다 별다른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즉시 때려치우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겠다가 아니라 에디슨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좋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심정으로 에디슨을 찾았던 것이다. 만약 에디슨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당장 다른 기회를 엿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단 하나의 꿈은 토마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일생일대의 꿈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기꺼이 포기할 것이며 인생과 미래를 걸고 온 힘을 쏟겠다고 하는 굳센 각오로 임했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그가 물러서거나 달리 기댈 구석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 성공하지 못하면 오직 파멸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렇듯 비장한 결의, 이것이 바로 둘도 없는 그의 성공 비결이다. 옛날 어느 위대한 장군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투를 앞두고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줄 묘책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는 아군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또한 막강한 적진의 아군을 급파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결단을 내린 장군은 병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진으로 향했다. 그리고 병사와 무기를 하선시키자마자 그들을 싣고 온 배를 즉각 불살라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전투를 앞둔 상태에서 병사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다. 우리를 태우고 온 배가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을 제군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방법은 없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하지 못하면 오로지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즉, 그 장군은 필생즉사의 결의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결국 병사들은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했고 당연하게도 그들은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일화에서 보듯 어떤 일에서든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실패를 하더라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여 성공에 대한 절대절명의 결연한 의지를 불태워야만 한다. 이런 배수진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만 성공을 가능케 하는 불타는 결의, 즉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다. 오래전 시카고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아침 졸지에 가게를 잃은 상인들은 거리로 나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불타 없어진 건물을 재건할 것인지 아니면 시카고를 떠나 시장 전망이 좋은 다른 곳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이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다시 가게를 재건하기로 결정한 단 한 사람은 흔적만 남은 자신의 가게를 가리키며 앞으로 어떤 역경이나 난관이 닥쳐와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나 바로 이 자리에 세계 최대의 상점을 건립할 것입니다. 라며 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그의 염원대로 상점 건물이 재건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 미국 유수의 백화점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처럼 잿더미 속에서 성공의 신화를 이룩한 주인공은 바로 마샬 필드였다. 그의 성공 신화는 강렬한 욕망과 성공을 향한 정신무장만 확실하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새삼 입증시켜 주었다. 강렬한 욕망과 성공을 향한 정신무장만 확실하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강렬한 욕망과 성공을 향한 정신무장만 확실하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사실 그도 다른 동료 상인들처럼 불타버린 가게를 뒤로하고 딴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좀 더 형편이 나아 보이는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대신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더 큰 성공을 쟁취해낸 것이다. 여기서 마샬 필드와 다른 동료 상인들과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에딘 C. 반스와 에디슨의 회사에서 일했던 다른 수천여 명의 종업원 간에도 똑같은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이렇듯 작은 차이로 바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런 차이점이 성공과 실패를 갸름하게 된다. 돈의 가치를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한다. 문제는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꼭 부자가 되고 말겠다. 꼭 부자가 되고 말겠다. 꼭 부자가 되고 말겠다. 강렬하고 집요한 열망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더해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한 뒤 필승의 신념으로 끈질기게 실천하면 틀림없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되겠다. 는 강렬한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공 비결의 6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켜야만 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어떤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허황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직도 위에 6단계 성공 비결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임을 밝혀주는 바이다. 그는 철강 공장의 단순 노무자라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 원리의 철저한 실행으로 개인 재산만 1억 달러가 넘는 대부호가 되었다. 카네기뿐만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도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을 적극 지지하고 주창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는 이 성공 비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비단 부자가 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일이나 꿈의 성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이 힘든 육체적 노동이나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나 남의 말에 쉽게 빠져드는 바보로 만들지도 않는다. 또한 이 비결을 실천하는 데 특별히 많은 교육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우연이나 타고난 행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점점 희망 소원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뜨거운 열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실천해온 결과 꿈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부자가 되겠다는 뜨거운 욕망이 자신의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용솟음치지 않는 한 그리고 자신의 두 손에 그 많은 돈을 꼭 쥐고 말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이상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울러 인류 문명의 발생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인류 문화에 큰 족적을 남긴 위인들은 모두 자신의 꿈에 생사를 걸었던 위대한 몽상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가 열정적인 몽상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또한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갖추고 있었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미래의 비전이나 꿈까지 미리 보고 확신에 찬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상상 속에서 남아 자신이 큰 부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현실에 있어서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은 헛된 꿈에 사로잡힌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몽상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사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좋은 성공 기회는 지금까지 없었다. 거세게 몰아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결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존 게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향후 10년 내 엄청난 부나 성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변한 만큼 게임의 법칙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특히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경제 대공황기에는 모든 일에 대한 공부심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없었고, 이런 기회의 상실 시대에서 보통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서 승부를 펼치는 만큼 우리를 둘러싼 주위 여건도 대폭 변해야만 한다. 가령 구태의연했던 과거의 생각이나 업무 수행 방법을 과감히 버리고 전면적인 쇄신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도자도 출연해야 하며 기발한 신상품이나 아이디어도 계속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이나 마케팅 방법도 달라져야 하며 교과서, 문학, 방송 및 영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환골 탈태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해야 하는 변화의 시대에서 승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뜨거운 열망이 끊임없이 분출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는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도래했다. 변화된 새 시대에는 단순히 꿈속에 사는 몽상가가 아니라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몽상가가 득세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실제적인 몽상가가 인류 문명을 주도해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과 기회를 남보다 먼저 깨닫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선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층 빌딩,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바로 성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선구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가진 선구자들에게 요즘처럼 좋은 시기는 없었다. 변화를 거듭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산업이나 사업의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오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선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되었지만 성공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콜럼버스의 성공 사례를 떠올려보자. 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단순한 꿈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항해를 감행한 결과 신대륙 발견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역시 우리가 사는 지구 이외에도 우리 우주에 여러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태양이 아니라 지구와 이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로 기존의 천문학 이론을 완전히 뒤엎었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의 새로운 이론이 입증되자 성공자에겐 사과가 필요 없고 실패자에겐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라는 격언처럼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사가 쏟아졌다. 만약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혹시 일시적인 패배가 엄습하고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절대 개의치 말고 자신의 꿈을 믿고 꿋꿋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모름지기.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므로 좌절 뒤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성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고도 갈 수 있는 탈 것, 즉 자동차에 대한 꿈 하나만 가지고 별다른 준비도 없이 개발 작업에 돌입하여 오늘날의 자동차 왕으로 군림하며 그가 만든 자동차가 세계 전역을 누비고 있다. 만약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 부족을 핑계삼아 그의 소중한 꿈을 접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성공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하는 램프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안고 연구에 나선 결과 무려 1만 번 이상에 달하는 실패 끝에 드디어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인 몽상가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 시가 체인점 설립을 꿈꾸며 꿈의 실현에 나선
웰라는 그가 세운 유나이티드 시가 상점이 현재 미국 전역의 노른자위 상권에 예외 없이 들어서 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흑인 노예의 해방을 꿈꾸며 남북전쟁까지 치른 링컨은 그의 수건이었던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의 승리를 거의 목전에 두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꿈꾸며 비행기 개발에 나선 라이트 형제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항공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다. 마르코니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 있는 전파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에 나선 결과 오늘날 무선통신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그의 꿈이 실현됨으로써 지역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웃처럼 지낼 수 있는 통신혁명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마르코니가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선통신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상력과 꿈이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된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 모든 일의 시작은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세계 경제 대공황이후 사람들은 겸손과 관용 및 개방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동안 학수고대에 왔던 새로운 성공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특히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궁무진한 성공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꿈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일어나야만 한다. 자신의 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고 야심이 부족하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이제는 원대한 꿈을 지닌 사람을 보고 현실성이 없다며 비웃는 시대는 지나갔다. 혹시 아직도 꿈이 큰 사람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테네시 강에 들어선 대규모의 댐과 수력발전소를 둘러보길 바란다. 20여 년 전만 해도 강물을 이용하여 이렇듯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꿈을 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대한 꿈과 용기로 무장한 한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런 대역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 경제 대공황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이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자신을 보다 강하게 단련 성숙시킬 경우 오히려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용기 백배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처음부터 문제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의 모든 역경이 반전되는 일대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성공은 주로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 발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일례로 영문학 작품에서 걸작 중 걸작으로 꼽히는 존 버냔의 순례자의 전지는 그가 종교 문제로 감옥에서 힘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저술한 것이다. 오 헨리 역시 오하이주 콜럼버스시 한 교도소 골방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자신의 내면 깊숙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문학적 천재성을 발견하였다. 즉 감옥에 갇혀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 보니 미처 예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면밀히 살필 기회가 생겼고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이다. 게다가 그의 풍부한 상상력까지 날개를 달자 더 이상 사회에서 버림받은 비참한 범죄자가 아닌 대작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인생은 정말로 이상하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 바로 인간의 무궁무진한 지적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의 활용 여하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 특히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유용한 생각을 창출할 수 있는 직접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진 고초를 겪기 일쑤다.
역대 최고의 발명가이자 과학자로 불리는 에디슨도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찮은 정보 교환수로 일했으며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었다. 찰스 디킨스는 구두약통에 상표를 붙이는 말단공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사랑의 실패로 말미암은 처절한 자기 성찰 끝에 마침내 세계적인 대문호로 180도 변신한 것이다. 찰스 디킨스. 그는 시련의 아픔을 겪은 직후 나온 첫 작품 데이빗 카퍼필드를 필두로 하여 수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 사실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남자는 술로 여자는 성적 타락으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기 일쑤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일순간 파멸하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과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꿈과 목표로 전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까지 먼 삼중고의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엄청난 육체적 불행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섰다. 그녀의 성공적인 일생을 통해 우리는 패배를 현실로 인정하기 전까지 그 어느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새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번스는 글도 모르고 가난에 찌든 술주정뱅이 시골 청년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변신을 시도한 그는 세계적인 시인이 되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수놓았다. 로버트 번스. 부커 T 워싱턴은 흑인 노예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관용과 개방적 사고 및 크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기에 인종과 계급을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귀와 눈이 멀었던 베토벤과 밀턴 두 사람 역시 원대한 꿈이 있었고 또한 그 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 희망, 신념, 용기 및 관용의 불씨를 활활 지피기 바란다. 만약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춘 뒤 이 책에 기술된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만 갖춘다면 여러분은 분명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뭔가를 소망한다고 하여 마음의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소망하는 것을 확실히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성취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것이 낫다. 결국 단순한 희망이나 소원이 아닌 강한 자기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때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꽉 막힌 사고방식으로는 신념이나 용기, 확신 등도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높이 세우거나 풍요와 번영을 갈구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거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과 불행을 자기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어디까지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잘 묘사한 다음 시 한 구절을 음미해 보도록 하라. 단돈 1페니짜리 인생을 살기로 했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비해 턱없이 적어 조금 더 올려달라고 애원을 해봤건만 애누리 없는 인생은 계약대로 받으라 하네. 인생은 바로 우리의 고용주. 당신이 요구한 대로 그저 들어줄 뿐이네. 하지만 당신이 합의한 임금에 대해서는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임금은 변함이 없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네. 인생은 자신이 처음에 요구한 대로 꼭 그만큼만 지불하는 아주 정확한 고용주라네. 강한 욕망 앞에서는 대자연도 어쩔 수 없다. 좀 빨리 읽을게요. 이 장의 결론으로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범한 한 사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그가 막 세상에 태어난 직후였다. 그는 불행히도 양쪽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고 담당 의사마저 일평생 농아로 보내야 할 운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나는 의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그는 바로 내 아들이었기에 절대로 그런 장애를 안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소견과 정반대로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노라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기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결심력에 따라 이 정도의 신체적 장애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기가 없는 내 아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물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극복할 방법이 있고 또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다시 에머슨의 시구 하나를 인용하고자 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저 신념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뻗쳐 있으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열심히 찾으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가슴속의 뜨거운 열망을 말한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열망한 것은 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이 정상적으로 듣고 말하는 것으로 이 강렬한 욕망은 단 한순간도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 오래전 나는 우리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 만든 정신적 제약이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내가 그렇게 글을 써놓고도 그동안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마치 미처 깊이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는데 귀가 없어 들을 수 없는 장애 아들을 보니 불현듯 그 글귀가 떠올랐다. 설령 아들이 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귀가 없는 기형적인 얼굴은 평생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신체적 장애와 기형적 얼굴로 인한 제약은 아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불행은 신체적 장애가 정신적 제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정신적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렬히 열망하고 또한 확신했던 대로 비록 키는 없어도 듣고 말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아들에게 심어주어야 했다. 아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로 성장하자 나는 즉시 이런 열망과 확신을 아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아들의 뇌리에는 온통 말을 알아듣고자 하는 열망과 들을 수 있다는 확신밖에 없어 보일 정도였다. 그 정도로 열성이면 하늘도 감동하여 기적을 베풀 것이란 믿음이 큰 힘이 되었으면 물론이다. 장애 아들에 대한 이런 열망에 대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절대로 농아 아들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굳센 결의와 각오를 매일 되새겼을 뿐이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주시하게 되자 마침내 아들이 약간의 청력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정상 아들이 말을 시작할 나이에 이르렀어도 아들은 일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의 행동을 통해 미약하나마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간절히 확인하고 싶었던 바이기도 했다. 아들이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청력을 잘만 개발한다면 언젠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배가 되었으면 물론이다. 더구나 전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더 큰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빅트로라 출근기를 구입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처음 듣는 아들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들은 후 선호하는 음반까지 생길 정도였다. 특히 멀고 먼 티퍼러리란 곡을 무척 좋아했는데 언젠가 음반 케이스를 입에 꽉 물고는 무려 2시간이 넘도록 그 곡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새로운 습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만 해도 뼈를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출근기를 독차지하고 나는 아들이 머리 뒤쪽 가장 아랫부분에 불쑥 튀어나온 축두골에 입술을 대고 얘기를 하면 내 말을 더욱 잘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아이가 청력을 개발하여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까지 염원이 단순한 꿈이 아닌 미래의 현실이라는 확신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그 무렵 아들은 몇몇 단어에 불과하지만 말을 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대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었다. 단지 가슴속에 불타는 염원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뒷받침되면 불가능은 없다는 확신으로 미래를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아들이 내 목소리를 확실히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아들 스스로도 듣고 말하기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도록 몇 kop절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는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손수 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주로 자립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정상아처럼 듣고 말하기에 대한 아들의 의지를 복돋아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는 흥미 유발을 위해 매번 극적인 효과를 새롭게 가미하는 등 신경을 썼고 특히 신체적 장애는 결코 짐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를 강조하였다. 물론 모든 역경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솔직히 아들의 신체적 장애가 어떻게 재산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로서는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아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긴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 귀가 없이 태어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에게 신념이 뒷받침된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에 이런 부정적 통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그때 이야기를 들춰보면 아들이 아버지인 나에게 가졌던 강한 신념이 그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일체 의문을 달지 않았다. 그는 정상화인 형에 비해 뚜렷한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것이다. 가령 학교 선생님들은 아들이 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한편 각별히 대했다. 아내 역시 자주 학교를 찾아가 그 애가 장애인인 만큼 선생님들께 특별히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를 하곤 했다. 또한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용돈을 벌 정도로 컸을 때 이미 신문을 팔며 용돈을 벌고 있던 자신의 형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것이란 나의 말에 대해서도 일체의 의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매우 영리했을 뿐만 아니라 귀가 없는 장애아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는 장애아들을 통해 신체적 장애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여 핑곗거리로 삼지만 않는다면 장애가 오히려 성공을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귀가 없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 한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던 나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농아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무사히 대학까지 마쳤다. 우리 부부는 아들에게 절대로 수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아들이 보통 아이들과 사귀고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는 문제로 종종 학교 관계자와의 열띤 입씨름을 벌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고교 재학 시절 아들은 한때 전기 보청기를 껴보기도 했지만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물론 변변한 청력기관 하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보청기가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들이 6살 나던 해 시카고의 제이 고든 윌슨이라는 의사가 아들의 한쪽 뇌를 수술한 바 있는데 그때 아들에게 청력기관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 졸업을 일주일 앞둔 날 바로 그 뇌수술을 받은 지 18년이 지난 시점에 일생일대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바로 최신 전기 보청기를 시험 착용해 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과거 고교 시절의 쓰라린 기억 때문에 아들은 새 보청기의 사용을 주저하며 계속 미적거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보청기를 테스트해 보기로 작정하고 머리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배터리를 연결하는 순간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듯 평생 그토록 소원하던 정상의 청력을 일순간에 갖게 된 것이다. 정말 기적처럼 난생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아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기쁨에 당장 전화기로 달려가 엄마를 찾았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난생 처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다음날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역시 난생 처음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겨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외치듯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라디오도 듣고 영화 대사도 뚜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며 큰 소리로 외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진정 새로운 세계가 그 앞에 펼쳐진 것이다. 우리 부부가 대자연의 실수로 빚어진 아들의 신체적 장애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극복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신념으로 살아온 결과 마침내 자연도 스스로의 실수를 바로잡고 아들에게 청력을 되찾아주는 그런 큰 기쁨을 만끽하게 해준 것이다. 그렇듯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완의 성공에 지나지 않았다. 아들은 아직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확실한 재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청기를 통해 들려오는 새로운 소리의 세계에 푹 빠져있던 아들은 그 보청기 회사에 자신의 성공적인 사용 수기를 편지로 적어보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받아본 보청기 회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에 그를 뉴욕으로 초청하였다. 뉴욕에 도착해 공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회사 수석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눈 아들은 불현듯 그의 내리를 스친 하나의 생각, 이것을 아이디어나 영감 등 다른 어떤 말로 불러도 좋다 이었다. 그렇게 갑자기 떠오른 돌발적인 생각은 그의 신체적 장애를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며 미래에 그에게 많은 부와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의 뇌리를 세차게 뒤흔든 획기적인 생각은 바로 자신의 성공적인 청력 발견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과거의 자신처럼 듣지 못해 고통을 겪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력 상실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절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꼬박 한 달 동안 연구에 몰입한 그는 보청기 제조업체의 마케팅 시스템을 완전히 분석한 뒤 귀가 먼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적적으로 발견한 새로운 소리의 세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광고 전략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이개년 계획서를 작성했다. 새로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격인 그의 계획서를 본 보청기 회사에서는 당장 그에게 일자리를 제의해왔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회사에 나갔을 때부터 듣지 못해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내는 수많은 청력 결여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대단한 희망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보청기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고 난 직후 아들은 귀가 먼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기 회사의 새로운 교육 세미나에 나를 초청했었다. 사실 그때까지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던 나는 다소 회의적이긴 했지만 혹시나는 기대감으로 그 교육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20여 년 전에 나 자신이 아들에게 행했던 교육 방법과 똑같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농아들에게 정상인과 똑같이 듣고 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슴속에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꿈과 용기를 북돋워주며 결국 정상적인 사람 못지않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없이 태어난 내 아들 블레어와 나는 비록 기머거리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세계 최초의 사람이 된 셈이다. 블레어. 이런 방법을 통해 내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한 그 방법을 구체로 제시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 아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분명 다른 많은 농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부부가 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주입시키지 않았다면 아들은 분명히 평생을 기머거리로 불행하게 보냈을 것이다. 실제로 아들의 출생직후 담당 의사는 그가 결코 말을 듣거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을 정밀 진료한 바 있는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어빙 부히스 박사 역시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진배 없이 듣고 말하는 내 아들에 대해 그저 놀랄 따름이었다. 엑스레이 사진상에도 아들의 두개골에는 뇌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이 기적에 대해 나는 내 아들에게 반드시 정상인과 다름없이 듣고 말하겠다. 는 뜨거운 열망과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이 가해져 아들의 신체적 장애가 극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힘은 어떻게 가해지느냐고 묻는다면 나로서는 솔직히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비결 하나는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과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과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강렬한 열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꿈꾸는 바를 현실로 구현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다. 나의 아들 블레어는 정상인과 같은 청력을 간절히 열망했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듯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강렬한 욕망이나 큰 꿈을 갖지 못한 채 흔히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 비슷한 잡동사니나 파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일하기 십상이다. 반면 내 아들은 강렬한 욕망과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뒷받침되었기에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러한 장애를 자신의 가장 큰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처럼 귀가 멀어 고통을 겪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리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으며 또한 평생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준 신체적 장애가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은 결코 그를 일시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열망과 확신의 산물이었으며 아들 역시 내 말을 믿고 따라주어 결국 장애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전환했던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강렬한 욕망과 확신만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무장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상대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열망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들의 장애와 극복을 들 것이다. 간혹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정확하게 가식적인 글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들이 신체장애 극복 과정을 통해 열망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으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장애 아들을 둔 불행도 또한 실전 체험을 통해 열망의 능력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된 행운도 알고 보면 모두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 내 아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자연도 인간의 단호한 의지와 열망 앞에는 무릎을 꿇고 마는데 우리 인간이 어찌 이 강렬한 열망을 이길 수 있겠는가. 정말로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다. 도대체 어떠한 비법이 있기에 우리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모를 일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그 신비는 결코 밝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들의 마음에 확실히 심어준 것은 바로 정상인과 똑같이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이었다. 그리고 그 열망은 현실로 실현되었다. 그 다음에 심어준 열망은 신체적 장애를 자신의 가장 큰 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열망 역시 현실로 이루어졌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듯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 구체적인 성공 비결을 소개하면 다음에 세 가지를 들을 수 있다. 첫째, 내 스스로 아들에게 정상적인 청력을 갖게 하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갖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한 다음 이 열망과 확신을 아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심어주었다. 둘째, 나의 열망과 확신을 아들에게 심어줌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역경이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의 그날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다. 셋째, 아들이 나를 확실히 믿고 따랐다. 열망에 대한 장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오페라계의 큰별 슈만 하잉크 여사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 부고기사 중에 그녀의 성공을 낳게 한 비결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에 오페라 가수로 대성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햇 병아리 시절 그녀는 오디션을 위해 비엔나 황실 오페라단 감독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감독은 궁색하게 차려입은 그녀를 보자마자 오디션은커녕 아주 냉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매력이라곤 전혀 없는 그런 외모로 어떻게 오페라 가수로서의 성공을 꿈꾸시오? 당장 포기하시오. 대신 재봉틀이나 한 대 사서 재봉일이나 해보던지 행여나 오페라 가수는 꿈도 꾸지 마시오. 아가씨는 절대로 안 될 거요. 하지만 절대로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오페라계의 샛별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물론 그녀에게 오디션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그 오페라 감독도 음악적으로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한 열망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경우 그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열망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조금이라도 간파했다면 이 천재 오페라 가수에게 오디션도 못 보게 하는 운은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년 전 나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져 결국 수술대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우연찮게 그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마르고 허옇게 보이던지 그런 대수술을 견딜 힘이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담당 의사 역시 그가 회생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소견에 지나지 않았다. 환자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술실로 가면서 그는 나에게 힘은 없지만 확신에 찬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며칠 뒤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는 참으로 안 됐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확신대로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병상에서 일어났다. 수술이 끝난 후 담당 의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구해낸 것은 바로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그의 강한 진념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로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신념이 뒷받침된 열망에 가공할 만한 위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확고한 믿음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신념과 열망이 결부되어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예를 들면 출신 배경이 미천한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권력이나 부를 쌓는 출세를 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린 환자가 목숨을 건지기도 하며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대역전의 기회를 잡기도 하는 등 그 사례는 수없이 많은 것이다. 더불어 기가 없이 태어나 평생의 기머거리로 보낼 운명이었던 나의 아들을 정상인과 다름없이 듣고 말하게 하며 더 나아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까지 구가하게 하는 등 그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망이 엄청난 힘을 적절히 통제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이 장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앞으로 전개될 다음 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으니 계속 책을 읽어 나간다면 분명 그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온갖 고통과 좌절을 겪으며 전 재산이나 소중한 직장을 잃고 방황하다 새롭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성공의 메시지는 더더욱 그 반향이 클 것이다. 내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이 선행될 때에만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이 선행될 때에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속의 강렬한 열망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경우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패배를 인정치 않는 필승의 신념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51분 53초. 이 책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읽는데 돋보기를 써도 읽다 보면 이렇게 글씨가 희미해지는데 어쨌든 잘 읽었고요. 이 책을 쓴 저자가 나폴레온 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신문 기자였던 분인데 어느 날 앤드류 카니기가 불렀어요. 앤드류 카니기는 철광왕으로 불리는 당대 최고의 부호였고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사력 있고 다정다감한 노인이었던 그는 앤드류 카네기는 나폴레온 힐에게 아직 애송이에 불과하던 나에게 그 대단한 성공 비결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쑥 들이밀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앤드류 카네기가 나폴레온 힐을 불러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묻죠.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는 두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저 젊은이가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듯한 표정으로 유심히 살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나에게 향후 20여 년 이상을 투자하여 그 성공 비결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실 그 성공 비결을 알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영 실패자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일을 하겠노라고 대답했고 이후 카네기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 아래 그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프지 마시고 병원에 가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제가 아랫니를 여기를 하나 뺐거든요. 여기요. 사랑니가 4개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살을 자꾸 깨무는 거예요. 그래갖고 25살인가? 여기 안에 사랑니를 하나 뺐더니 이제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갖고 여기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